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색깔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자꾸 제 동영상이 뭔가 불건전하다라고 해서 경고를 주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검토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져서 그 경고가 풀리긴 했었는데 이게 매번 요즘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조금 든 생각이 제 여기 있는 이 배경 색깔이 약간 사람의 살색과 굉장히 유사해서 이걸 아마도 굉장히 노출이 심한 그런 영상으로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꾸려고 굉장히 색을 많이 찾아봤는데 색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약간 지난번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색깔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헌문편이고 5장입니다. 먼저 남궁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남궁괄은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남궁괄이 공자에게 물으면서 말하기를 예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처음에 배웠을 때 하은주 혹은 하상주라고 했었던 중국의 고대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라식이 좀 말쯤에 있었던 인물로 여기서 은나라와 주나라는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증거를 찾았지만 하나라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글로 전설로만 남아있는 중국의 고대 시절입니다. 그때의 인물로 예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궁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라의 임금 자리를 찬탈하게 되나 그 역시 예 역시 그 신하인 한착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예는 활을 굉장히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당시에 해가 10개가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얘가 그 가운데 9개를 활로 쏘아서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 전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전설이나 신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당군의 신화처럼요. 그래서 이 예는 착할 선자가 잘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활 쏘는 것을 잘했다. 그리고 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까 한착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예의 신하였던 한착이라는 인물이 얘를 죽이면서 이 나라도 강탈하고 그리고 그의 부인도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오입니다. 그리고 이 오는 배를 이때 탕자는 씻다 라는 의미 외에도 흔들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를 막 흔들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육지에서도 배를 끌 수가 있었다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육지에서 배를 끄는 것은 정말 힘든 엄청난 큰 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굉장히 힘이 셌다고 알려집니다. 이렇게 예는 활을 굉장히 잘 쐈고 오는 굉장히 힘이 셌는데 이들은 함께 모두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자는 여기서 종결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연자 역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명에 죽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일찍 죽지 않고 제 명에 따라서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나온 그 둘은 모두 제 명에 죽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와 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순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앞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순은 굉장히 태평천하를 이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둘 다 요임금, 순임금 모두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순임금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우임금이 됩니다. 임금, 순임금 이 둘은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훌륭한 인물을 찾아서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는데요. 이때 순임금으로부터 발탁이 되어서 임금을 했던 우임금은 원래는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물 있죠. 즉 치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수를 너무 잘해서 순 임금께서 발탁을 해서 우에게 임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직이 나오는데요. 이 직은 후직이라고 이름을 보통 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하은주에서 이 주나라의 시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나라의 첫 번째 왕은 주나라의 무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나라에서 시조로 내세운 인물이 됩니다. 후직은 농업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임금과 후직은 모두 몸소, 심을 갖자는 보통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천하를 소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궁괄이 공자에게 묻게 되는데 이 스승님은 즉 공자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남궁괄이 나가고 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로구나 감탄을 의미하는 종결사죠. 약자는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여, 즉 남궁괄을 의미하게 됩니다. 군자로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서 덕을, 이 상자가 동사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숭상하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궁괄의 어떤 점이 그를 군자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예, 그리고 오, 또한 우, 즉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자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궁괄의 의도가 예와 오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정치인들을 의미하였고 우와 직은 공자와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자께서 말을 아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공자께서 이미 남궁괄은 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이면서 인하지 못한 사람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이게 원래 유자가 이렇게 앞에 와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강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자이면서 인하지 못한 사람은 있다. 역시 종결사 두 가지가 쓰이고 있고요. 강조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아직 없다. 여기 아닐 미자는 미자죠. 아닐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아직 없다. 소인이면서 인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자라는 사람은 꼭 인하지 않더라도 학식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인 중에서는 인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7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 여기 말 물자는 보통 이제 명령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일할 로자를 보면 수고롭게 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롭지 않다가 아니라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명령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 능까지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국어로 다시 풀어보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즉 수고롭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노력하게 수고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충성하면서 이때 언자는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자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뜻이고요. 이해 역시 언자도 의미가 굉장히 많죠. 이에 충성하면서 또한 여기서는 아까 명령의 의미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뜻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국어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마도
올바른 길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훌륭한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 사랑하면서 수고롭지 않게 하다. 여기에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직접 다 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견주어 보면은 직접 하게 해야 한다, 수고롭게 키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집안일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가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고 노력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장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명자는 외교 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문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지만 정나라라고 하는 당시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보내는 외교 문서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 외교 문서를 만들 때 할 위자 만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비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비심은 이 정나라의 대부가 되고요. 이 풀초자는 기초하다 할 때처럼 처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창자가 역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심이 처음으로 그것을 만들고, 즉 초고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숙은 역시 정나라의 대부인데요. 이 사람은 외교 수완이 정말 뛰어나서 이 정나라가 사실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전란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비심이 처음 만든 걸 가지고 세숙은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 다음 행인이라는 것은 이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당시의 관직명을 의미합니다. 이 행인이라는 관직에 있는 자우라는 사람이, 자우 역시 정나라의 대부가 되고요. 자우라는 사람이 그것을 세숙이 만들었던 그걸 가지고 고치고 또 꾸며내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동리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에 자산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정나라의 대부이고요. 자산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윤택하게 하고 또 빛을, 색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나라는 외부에 굉장히 힘센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이 4명의 인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니까 군사적으로 비록 국가의 힘이 밀린다고 해도 이 국가가 굉장히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의 우리는 사실 하나하나가 하는 일은 비록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낸다면 분명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9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나왔던 정나라의 대부입니다. 그 자산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자가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자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서는 초나라의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서가 자산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을 들어서 정나라의 자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자서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잘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자서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지금 종결사이면서 감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혹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자서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관중을, 이제 공자께서 관중을 평가하기를 관중은 그릇도 작고 얘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자가 인재다, 훌륭한 인물이다 라는 의미를 들어서
인재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탈, 빼앗는다. 백씨의 이제 이 백씨는 당시에 제나라의 대부이고요. 관중 역시 제나라의 가장 높은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이제 재상이 되고요. 당시의 임금은 환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씨라는 제나라 인물, 이 사람이 약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이 환공이 백씨가 다스리고 있던 병읍이라는 그 지역에 300호가 있었는데 그 고을을 빼앗아서 관중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씨는 관중에게 자신의 시급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반자가 지금 서술어고요. 소사가 목적어입니다. 보통 밥 앞에 쓰이는 이 트이소자는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공궁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거친 밥을 먹었지만 여기서 몰자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이 치아를 의미하는 건데 치아가 다 사라질 때까지 라는 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죽을 때까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라고 됩니다. 자신의 시급을 이 관중에게 뺏겼는데 그 사람은 관중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관중을 인정해서 그때 그 당시에 이걸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보면 앞에서는 관중이 별로다라고 평가했지만 여기서는 그의 공을 지금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0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오히려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말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도 충족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여유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니 부유하면서 교만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당시 아녀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원망함이 없었다. 그건 굉장히 아녀이 잘한 일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자공이 부유하면서 자기가 교만함이 없다고 막 자랑을 했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꼬집어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화면의 색깔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조금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숭숭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꼭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